친구들, 우리 10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청춘은 바로 지금요. 화이팅!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괜히 무겁고 예전엔 금방 끝내던 일도 자꾸 미뤄지시나요? 집안일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하기 싫은 건 아닌데 시작이 잘 안 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나셨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노후 준비가 방향 없이 흩어지고 있다는 몸과 마음의 아주 초기에 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신호를 지금 잡으면 앞으로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막막해.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딱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노후 불안이 80% 이상 사라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준비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 만난 68세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도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시간은 남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자꾸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만 드셨대요. 하지만 단 하루, 단 10분짜리 루틴 하나를 만들고 나서 전부 달라졌습니다. 불안은 줄고 하루가 내가 주인인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일부에서는 바로 그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하루 중에서 4시간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만약 바로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첫 번째 준비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60세를 지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 근데 이상하게도 막상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변 어르신들 보면 거의 똑같아요. 시간은 늘었는데 마음속은 계속 쫓기고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요. 바로 이때부터 노후 불안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평생 누가 시키는 일에 익숙해서 그래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막상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써라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72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은퇴하고 나서 첫 1년 동안 늘 하던 말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였어요. 새벽에 괜히 빨리 일어나서 집안만 왔다 갔다. 아침 먹고 나면 갑자기 멍. 밖에 나가자니 어색하고 집에 있으니 심심하고. 그래도 하루는 어떻게든 흘러가니까 본인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날아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내 뜻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하루 중 몇 시쯤에 가장 허무하거나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시간이 찾아오세요? 아침인가요? 점심 후인가요? 저녁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한 시간대를 먼저 잡아야 노후가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 72세 할아버지는 제일 막막한 시간이 아침 먹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그때 딱 10분만 본인 루틴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산책 5분, 찬물로 얼굴 씻기,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적기. 딱 20분만 정하자.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불안이 줄고 마음이 훨씬 안정되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보험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 계획만 짜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 하루를 다시 잡는 겁니다. 이게 노후 전체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불안한 시간대 10분, 그 10분을 딱 내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침에 멍해지는 분들은 따뜻한 물 한 컵, 오늘 할 일 하나 적기. 점심 후에 쓸쓸해지는 분들은 밖에 나가 햇볕 5분 쬐기. 저녁에 텅 빈 느낌이 드는 분들은 라디오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몸 풀기. 이게 사소해 보여도 이 10분이 계속 쌓이면 앞으로 20년, 30년 삶의 방향이 잡힙니다. 노후는 큰 계획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루틴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루틴이 자동으로 유지되게 만들어줄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하루 루틴이 조금 잡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노후가 괜히 복잡해지는 이유가 돈 때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평생 사람 챙기느라 내 시간이 없었어. 근데 60세 이후에도 이걸 그대로 끌고 가면 노후는 계속 흔들립니다. 72세 아주머니 한 분은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지셨어요. 왜냐면 사람들 부탁을 다 들어주고 다녔거든요. 병원 같이 가달라, 서류 좀 봐달라, 동네 모임 대신 나가달라. 처음엔 괜찮았대요. 근데 어느 날 내 하루가 통째로 없어졌다 하고 느껴지더래요. 이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상황이죠. 노후 준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관계를 정리해서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작정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 기운이 채워지는 사람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만나면 편하고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60세 이후에는 누구와 시간을 쓰느냐가 건강이랑 삶의 질을 그대로 결정하거든요. 제 지인 중에 69세 아저씨가 계신데 이분은 사람을 너무 잘 챙기셔서 전화만 오면 바로 달려갔어요. 근데 막상 본인 일이 생겼을 땐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서운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나는 평생 사람을 챙겼지 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구나 하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본인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2명만 정하고 그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표정도 밝아지고 하루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줄였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거죠. 관계 정리는 어렵지 않아요.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약속은 미룬다. 둘째,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는 시간을 길게 잡지 않는다. 셋째, 만나면 편한 사람과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 이 3가지면 충분해요.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노후는요, 복잡한 인간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게 건강도 지켜줘요. 마음이 편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준비. 이제 세 번째는 돈보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노후 걱정의 70%가 돈 때문에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지출이 들쭉날쭉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월급이 있던 시절엔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니까 지출이 있어도 마음이 편했죠. 근데 은퇴하고 나면 돈이 나가는 흐름만 있고 들어오는 건 적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70세 형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불안해. 그래서 같이 가만히 내역을 보니까 문제는 아주 단순했어요. 지출 패턴이 매달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달엔 병원비가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엔 자식한테 주는 용돈, 돈은 있는데 쓰는 흐름이 불규칙하니 마음이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게 딱 하나였어요. 월 지출 고정하기. 돈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걸 딱 한 달만 해도 표정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오고 돈 걱정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달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딱 떠오르세요? 아니면 대충만 기억하세요? 이 차이가 노후 평안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은 대충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안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흐름이 들쭉날쭉하면 누구든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생 쓸 노후 준비 중 가장 손쉽고 가장 확실한 정답이에요.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출을 줄이려 하지 말고 먼저 고정시키세요. 방법은 딱 3단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한 달 지출 중 꼭 필요한 항목만 적습니다. 식비, 통신비, 공과금, 병원비 기본치. 이 4가지면 거의 끝입니다. 두 번째, 지출 기준 금액을 하나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0, 120이면 120. 정확한 수치 말고 내가 불안하지 않을 금액으로 정하면 돼요. 세 번째, 이 기준만 넘지 않게 흐름을 잡습니다. 넘어가야 할 일이 생기면 다음 달에서 빼는 식으로 흐름만 유지하면 돼요. 이걸 딱 한 달만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제 내 생활이 내 통제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69세 아주머니 한 분은 늘 돈이 부족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출 흐름을 고정하니까 알고 보니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불규칙했을 뿐이었어요. 흐름을 정리하니 여유가 생기고 괜히 불안했던 마음도 같이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노후에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의 안정감입니다. 흐름이 안정되면 계획이 잡히고 계획이 잡히면 삶이 가벼워져요. 노후가 힘들어지는 건 돈이나 건강 때문만이 아니에요. 진짜 속을 무겁게 만드는 건 사람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부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전화가 많았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안 울릴 때가 많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해결되지만 마음이 텅 비는 건 어디서도 처방을 못 하거든요. 얼마 전 72세 어르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을 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드니까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그냥 관계가 끊어지네.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하루 동안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하셨나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떠오르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이 질문의 답이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거의 다 좌우합니다. 노후에 외로움이 심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연락 끊기고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면서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후의 행복 곡선을 가장 크게 올려주는 건 사람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주변을 지켜보면 노후를 잘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딱 3가지 관계만 남기고 관리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인생 후반이 정말 편안해져요. 첫 번째, 말이 통하는 사람 1명. 많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이 1명이 있으면 마음이 절반은 채워집니다. 두 번째, 같이 움직일 사람 1명. 산책이든 장 보러 가는 거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몸을 쓰는 활동은 혼자보다 둘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건강도 이 관계가 지켜줘요. 세 번째,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사람 몇 명. 이건 서로 큰 기대 없는 관계죠. 이 관계가 있으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립되지 않아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68세 아주머니는 퇴직 후 2년 동안 집 마이너스 병원 마이너스 마트 이 3곳만 오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전화번호부를 보니 연락할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더래요. 그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관계 하루 10분 점검법이었어요. 잘 보세요. 너무 쉬운데 효과가 정말 큽니다. 첫 번째, 이름 3명만 적습니다. 말 통하는 사람, 함께 움직일 사람, 가끔 안부 주고받을 사람.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3사람 중 1명에게만 문자 보냅니다. 길게도 말고, 짧게도 말고, 잘 지내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실제 만남은 한 달에 한 번이면 됩니다. 부담 없게, 가볍게, 산책 한 바퀴 할래요? 이 정도로요. 이렇게 딱 10분. 이 10분이
어르신들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숨이 편해져요. 이게 노후예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날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대는 관계 구조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자식에 대한 기대는 조금만 낮추세요.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빠서 신경 쓰기 어려워요. 그게 무심해서가 아니라 살아내느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후 관계는 자식 위주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 구조가 필요합니다. 부담 없이, 기대 없이 내가 편안한 관계 세 가지만 정리하면 외로움은 거의 사라져요. 노후 준비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집 정비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나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하세요. 아,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달라지고 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럽고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하고 밤에 화장실 가다 발가락 찍고 이런 게 다 집이 몸을 못 따라오는 신호예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고가 크게 나기 전에는 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고는 그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얼마 전 73세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집이 위험한 곳이라는 걸 넘어지고 나서야 알았네.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왜냐면 넘어진 곳이 길거리도 아니고 산책길도 아니고 집 거실 한복판이었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욕실? 계단? 사실 정답은 습관적으로 다니는 바로 그 길입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 가장 방심하는 길이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해결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전 절대 큰 공사를 말하지 않아요. 나사 몇 개, 미끄럼 방지 몇 장, 정리 한 번이면 10년 위험을 단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 어르신들에게 가장 효과 좋았던 집 정비법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낙상 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집 안동선에 있는 걸리는 것 제거하기. 현관 앞 신발, 전선, 낮은 턱, 러그. 이 네 가지가 넘어짐 원인의 80%예요. 특히 러그. 러그는 방처럼 보이게 해서 좋긴 한데 발끝이 걸리기 너무 쉬워요. 저희 옆집 할아버지도 러그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셨다가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 뒤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작은 게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어. 두 번째, 욕실과 화장실에 3점 고정 만들기. 미끄럼 방지 패드 1개, 손잡이 2개. 총 3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손잡이 위치예요. 문 옆 1개, 좌변기 옆 1개. 딱 이 2개면 넘어질 상황의 90%를 막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어르신은 욕실에서 한 번 미끄러진 뒤 손잡이 설치했는데 이거 하나로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의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너무 크거든요. 세 번째, 침실 화장실 사이 이동 루트 밝히기.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이 너무 밝아도 안 좋고 너무 어두워도 위험해요. 집을 고치는 건 돈 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드는 거고 집도 딱 똑같아요. 그때부터 사고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과 사는 자식들은 모르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집이 너무 조용한 게 제일 무섭다고 해요. 노후 준비는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집은 한 번만 손보면 10년, 20년 안전이 지켜져요. 이건 정말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이 준비됐다면 남은 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노후가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에요.
하루가 비어있는 느낌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무 계획이 없고, 점심 지나면 괜히 멍해지고, 저녁엔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이게 반복되면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먼저 힘들어지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하루 중에 이건 내가 꼭 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나요? 이 차이가 노후의 만족도, 자존감, 우울감, 활력, 전부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만난 60, 70, 80대 분들 중 노후를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 건강,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나만의 작은 루틴이 있는 사람.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잡아주고, 기분을 잡아주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삶의 속도를 만들어줘요. 예전에 74세 아저씨 한 분이 그러셨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해. 이 말이 딱 루틴 없는 노후예요. 근데 이분이 딱 한 가지 습관을 만들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뭘 했냐면 아침마다 15분 산책. 딱 그것뿐입니다. 근데 그 15분이 인생 전체 리듬을 다시 잡아줬어요. 아침에 산책하면 점심에 졸음이 덜 오고, 저녁에 기분이 덜 가라앉고, 밤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더 가벼워져요. 우리 몸이 이렇게 간단하게 반응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루틴의 크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 이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불안도를 낮춰줍니다. 제가 노후 루틴 만들기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딱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 10분. 이건 정말 필수입니다. 아침에 하는 행동이 하루 에너지 전체를 결정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기지개 10초, 창문 열고 바람 한 번 쐬기, 따뜻한 물 한 컵. 딱 이 3가지. 이거 하면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구나 하고 리듬을 스스로 잡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시작하는 것과 이 3분을 하는 건 하루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점심 이후 20분 몸 움직이기. 큰 운동 말고 정말 편한 동작이면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팔 돌리기, TV 보면서 발목 돌리기, 전화 받으면서 뒤꿈치 들기. 루틴은 운동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기면 충분해요. 몸이 굳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사례 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6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점심만 먹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서 늘 이 시간씩 누워 계셨어요.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게 점심 후 20분만 움직이기. 너무 쉬운 거라서 처음엔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한 달 뒤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상하게 오후가 덜 지루해요. 밤에 잠도 더 잘 와요.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하루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저녁 진정 루틴 10분. 이걸 하면 수면 질이 확 달라집니다. TV 끄고, 휴대폰 치우고, 따뜻한 물에 손 씻기, 어깨와 목을 천천히 1분만 돌리기.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 떠올리기. 이걸 하면 머리가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이 정말 깊어집니다. 루틴이라는 게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작아도 되고 짧아도 되고 대신 매일 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루틴이 생기면 노후의 공백이 사라져요. 이 6가지 준비를 하면 노후의 불안은 거의 사라집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사람 걱정, 사고 걱정, 그리고 하루가 텅 빈 느낌까지.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벌써 절반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들으신 것 중 딱 하나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후 아침 루틴이든 지출 흐름 정리든 집 정비든 마음에 닿는 것 하나만 오늘 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정말 다르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거예요.